파마 들린 것들은 다 철거를 할 거고, 본체 여기하고 요 뒤에 이제 별채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어르신들께서 이제 거주를 하시려고 리모델링 할 거고, 그래서 요 나무는 잘라버릴 거고, 요쪽에다가 원룸을 만들 겁니다. 외부 화장실이 있는데 이거는 없애버릴 거고 내화를 만들게 됩니다. 도시가스가 지금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름 보일러를 썼었죠. 여기가 옛날에 이제 그 부엌이었고, 이쪽으로 해서 또 원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제 다 터가지고 평면 구성을 새로 해서 균 세대를 만들게 되는 거죠. 마루 바닥에다가 뭐 합판하고 뭐 소용없어요. 전기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쪽에도 이제 또 다른 세대가, 여기는 원래 막혀 있었고 부엌하고 방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요 집입니다. 4월 22일부터 착수를 해가지고 9월 21일날 5개월도 작업을 했는데, 중간에 장마도 끼고 도시가스도 새로 끌고 했는데, 그 두 가지 요건이 약간 좀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한 달 정도가 늘어졌습니다. 아직 입주를 하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공사 기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그렇게 시공을 해달라고 주문을 하셨고, 나름 꼼꼼하게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한 필지에 동이 두 동입니다. 이쪽 동 하나, 이쪽 동 하나 해서 두 채가 있는데, 주인 세대, 뒤쪽에는 임대 세대, 원룸 세대 두 개입니다. 이 옆에가 이제 학교가 있어가지고 임대는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문은 하나고, 이쪽에다가 임대 세대 주인 대문을 따라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는 선택해서 지워버리셨습니다. 주대문 하나를 사용을 합니다. 이 주택이 1975년도 사용 승인이 난 건데, 건축주분께서 계속 임대만 주시다가 분당에 살고 계신데 거기를 정리하고 주셔가지고 이제 노후를 보내시겠다. 공사 취지는 그래요. 고정적인 수입 두 개 임대료를 받아서 생활에 보탬이 되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그렇게 시작이 된 현장입니다. 대문 기둥은 부수고 새로 쌌습니다. 여기 좀 더 올렸고 여기도 올렸고 이렇게 해가지고 된 겁니다. 파벽돌로 치장 마감이 되었고, 대문 머리를 얹었죠. 주택의 대문 머리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어느 게 전자제품이죠.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비를 맞으면 소용없죠. 이런 것들 전자제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문 머리는 필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문 여는 것도 뭐 뒤에 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부잣집 대문 소리 있죠. 찡 하는 거. 개폐기는 선이 노출되어 있는 것도 보기도 그렇지만 오래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선이 단락이 돼서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안 붙여 쓰고 그냥 쓰시더라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무선 깔끔하게 이렇게 되고, 전자제품 설치할 때는 대문 머리를 설치하는 게 좋다. 뭐 그런 얘기고, 대문 머리 설치할 때는 별거 없죠. 잘 하면 되는데, 사면으로 10mm, 20mm 해가지고 꺾고 올려서 물 끊기를 만들어줬다. 그런 거죠. 비 오는 날 저 물 끊기가 없으면은 물이 타고 이렇게 저렇게 막 굴러다닐 수가 있어요. 오염이 되기도 하고 소용없겠죠. 그래서 대문 머리 만들 때 팁은 물 끊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라서야 되니까 앞으로 조금 더 내밀었고 뒤쪽으로 조금 덜 내밀었습니다. 경계. 주택은 좀 많이 민감한 부분이 좀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저 위에서 침범을 했다거나 이러면 또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계를 침범하지 않았다. 그런 것이고, 이쪽으로는 시원스럽게 대략 1m 정도 당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소판이죠. 제가 이메일을 좀 가렸는데 내 마음대로 갖다 붙였습니다. 우편함도 필요할 것 같아서 내 마음대로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밤에 이제 골목에 이렇게 저쪽에 보면 가로등 뭐 저런 것도 있긴 하지만, 필요하면 쓰면 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쓰면 그만인데, 밤에 야간에 들어올 적에 불이 켜지면 좋겠죠. 외부 벽에 다는 방습 센서 벽등이 이 없어요. 종류도 많이 없고, 요거는 그래서 저쪽에 닭인 센서로 감지를 해가지고 요 불이 켜지는 거예요. 여기 붙어있는 거는 일반 센서 조명이 아니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뭐 요런 요런 것들은 뭐 특별히 지문한 내용은 없지만 제가 그냥 필요할 것 같아서 임의로 갖다가 설치를 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대문은 건축주께서 직접 선택을 하신 거예요.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하신 거를 갖다가 달아 놓은 겁니다. 폐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노출된 선은 없어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고, 마당은 전체적으로 물털 차설을 해가지고 배수 물매를 잡아서 저쪽으로 물이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턱은 이제 적당히 제가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고, 이런 골동품은 우리 건축주분께서 전시를 해 놓은 겁니다. 좋네요. 근데 이런 거는 진짜 좀 오래된 느낌이 좀 나네. 조금 크랙도 가 있고. 네. 진짜 저거 아니야? 이쪽은 이제 옆집입니다. 옆집의 담벼락은 아니고 이게 지금 외벽입니다. 외벽이에요. 옛날 집들은 다 붙어있는 접벽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 마당이 이 집에 거의 이 정도, 가슴 높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전에는 여기가 화단이 있었습니다. 화단. 정말차례 비가 많이 오면은 화단이 있는 곳은 밑으로 물 빠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흙이에요, 흙.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가겠나? 공사하는 동안에도 어르신께서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쪽에 좀 잘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신경을 좀 많이 쓴 겁니다. 삐뚤빼뚤한데 띄어가지고 완전히 벽돌 쌓고 미장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어쨌든 설명하기가 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창문이나 이런 것들은 구조라고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벽이 이쪽 벽, 저쪽 벽, 저쪽 벽, 벽 두께가 10cm야. 10cm였어요. 10cm면 요만하죠. 벽돌을 이렇게 눕혀서. 되겠어요? 안 되겠지? 벽돌도 새로 쌓고 안쪽에 단열재도 치고, 단열재는 기본 여기는 앞철법 보드 30mm를 두 겹 교차 시공을 했습니다. 현대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창문이 이 정도 높이에서 막 이만하게 있었어. 정리했다, 뭐 그런 것이고, 출입문도 이쪽도 말로 설명하기가 좀 힘들지만 정리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필요한 곳에 이런 조명이나 뭐 전기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달아놨다, 뭐 그런 것이고, 보통 이제 제가 마당에 있는 주택에서는 이런 센서 등, 그리고 뭐 밤에 불을 켤 수 있는 LED 투광기 같은 걸 달아놨는데, 여기는 투광기를 따로 설치하지 않았어요. 이쪽에 벽등, 저쪽에 벽등, 저녁에 조도가 필요하면은 안에서 스위치를 켜고 나오시면은 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불이 안 들어오죠. 야간으로 맞춰놨고, 대문을 열고 사람이 들어오면 이 센서로 감지를 해서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구조는 센서 등을 참 달기가 애매한 거죠. 보통 이제 센서를 달면은 또 바로 앞에만 감지를 하기 때문에 소용없다 보시면 돼요. 이 제품을 홍보하려는 건 아닙니다. 내가 산 거예요. 근데 요즘에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이 센서가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제품들이 종류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 중에 뭐 쓸만한 게 이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 현장에는 주로 쓰고 있는데, 요게 이제 센서인데 이 아래 좌우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대문을 가리키고 있으면은 대문에서 움직임이 감지가 되면은 불이 켜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빙 센서 조명을 설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여기 건축주분이 왔다 가셨는데 계속 입주를 안 하고 닫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안 들어오셨다가 저희가 그러니까 이걸 한번 확인을 하겠다고 오셨는데, 여기 이제 저쪽 주방에 후드랩입니다. 후드 소리가 좀 많이 나서 좀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오셨다고 합니다. 주방 교체 공사하기 위해서 막 싱크대 털고 하면은 캡이 안 씌워져 있고 그냥 이렇게만 뚫려져 있는 게 있었죠. 철거할 때 보니까 안에가 그냥 지푸라기 덤볼 이런 거에서 새가 그 안에 집을 짓고 살았던 거죠. 추우니까 그 안에 들어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드를 켜도 이게 작동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지?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적당히 잘 오리고 붙여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이즈만큼의 창문을 만들었다. 출입구도 이렇게 만들었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붕은 전체 다 교체를 했고 뭐 그래요. 이것은 무엇이냐? 다른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박스 안에 차단기하고 콘센트를 만들어 놨는데, 그 차단기를 올리면은 이제 투광기가 작동했었는데, 여기 벽등은 안에 스위치로 작동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그냥 단순히 콘센트만 하나 마당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 얘기입니다. 상시로 작동을 합니다. 물이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저렇게 작업을 했고, 마당에서 작업을 한다든가 전기가 필요할 때는 여기다가 꽂아서 쓰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리모델링 공사에서는 필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내 생각에는. 그래서 저희 현장은 제가 힘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지금 외벽에 달린 조명이나 이런 것들은 견적에 아예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냥 막 갖다가 붙여요. 필요할 것 같지 않나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푸세식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거를 정리를 하고 밀어버리고 샘뚝을 하나 만들었어요. 샘뚝을 중전을 이쪽으로 하나 뽑아놓고, 이쪽까지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너무나게 잘라가지고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도 사이즈가 대략 한 반평 정도인데, 여기서 운전을 하시려나 잘 모르겠으나 이런 거 저런 거 생선
인천에 가면은 댁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또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생선을 손질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밖에 꼭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무튼 여기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하다면 여기서 이제 배추라든가 무, 열무 같은 그런 것도 여기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있으면 좋을 것 같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집이라도 이런 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있습니다. 건축주분께서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되었고, 여기가 이제 주인세대 반대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렇게 들어오면은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맨홀을 하나 땅을 파서 쓴 겁니다. 임대세대, 주인세대의 하수가 일로 모였다가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 나무도 막 있고 이렇게 저렇게 했었는데 계단을 만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단이 되었죠. 모종삽도 있고 화분도 갖다 놓으셨고, 지금은 삭막해 보여도 잘 정리를 하면은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 주택에 생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쪽이 주인세대, 이쪽이 임대세대, 원룸세대 두 개인데 저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여기는 공용 보일러십니다. 위에 보면 연통이 하나 둘 셋, 주인세대 보일러, 임대세대 보일러 두 대가 저 안에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들어오면은 깜깜할 거 아니에요. 이쪽에 센서 등이 정면으로 감지를 해서 불이 켜지고, 이쪽에 오면 또 불이 켜집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여기도 이제 문 열고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쪽에 골목이 깜깜하기 때문에 벽 센서를 달아서 여기 출입구까지 밝혀준다고 그런 얘기고, 건축주분께서 이제 가끔 이제 관리 차원에서 들어가게 될 텐데 정면으로 센서를 감지하기 때문에 켜진다 그런 얘기. 여기가 공용 보일러실, 주인세대 101호 102호 콘센트도 각각 이제 주인세대에서 나온 거, 101호에서 나온 거, 102호에서 나온 걸로다가 이제 각각 이렇게 연결해서 쓰고 있어요. 물을 버리면은 물이 빠져내려가라고 버릇막 하나 만들어놨고,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 콘덴시 보일러로 이렇게 설치가 됐어요. 린나이 콘덴시 보일러는 가동을 하면서 물을 엄청나게 토해냅니다. 전용 배수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따로 만들어줬다. 만약에 저게 없다고 하면은 지금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여기가 막 흥건하게 다 젖어 있을 겁니다. 지저분하게. 그러면 신경이 쓰이겠죠. 전용 배수구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거기다 꽂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밸브가 하나씩 이렇게 달려있는데, 밸브가 하나씩 달려있어요. 이 밸브는 끄고 얘기했어요. 공용 보일러실이 여기다. 주인세대, 임대세대 그런 것이고,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별거 없습니다. 공기구멍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하수, 욕실 물 내려가는 거, 싱크대 뭐 물 빠지는 거, 하수구의 냄새를 쪽으로 배출한다고 보셔도 되고, 물이 내려갈 때 공기가 위에서 눌러주면 물이 잘 내려가겠죠. 하수 에어벤트, 요거는 이제 똥배관, 똥냄새, 하수 에어벤트, 오수 에어벤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기구멍이에요. 파이프를 연장을 해서 이걸 후에 파서 매립을 시켰다 그런 겁니다. 요 에어벤트가 없어서 문제가 안 생기면 다행인데, 문제가 생길 때는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사를 할 적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집에는 아주 좋은 것이다, 또 어떻게 보면은 아주 필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볼 때는 꼭 필요하다,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102호로 한번 가볼게요. 요 도어 체크를 제가 직접 다뤘는데, 건축주분께서 원하신 거는 이런 잠금 보조 장치를 3대마다 해달라 그런 주문이 있으셨고 설치를 했죠. 말발굽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여기가 지금 높이가 대략 한 30cm 정도 그렇게 떠 있습니다. 말발굽이 다리가 긴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없어요. 그렇게 긴 게 있나? 뭐 잘 모르겠고, 이게 이제 방화용 도어 체크인데 저쪽에 스프링이 이렇게 달려 있죠. 불이 나면은 저기 납땜을 한 게 녹아가지고 문이 저절로 이제 닫히게 되는 건데, 그런 기능 때문에 단 건 아니고, 오늘 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정지를 시키고 하려고 하다 보니 도어체크를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가 102호입니다. 화장실까지 포함을 해서 8평, 저쪽에 8평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완전히 밀어된 형태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만 간단히 설명을 하고, 저쪽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일단 촬영을 하는데 딱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TV라든가 뭐 이런 거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산업 콘센트, 공축 인터넷 콘센트가 하나, 둘, 3개, 4개, 5개 이렇게 있죠. 여기 이런 데 좀 충분하다 생각이고, 문 옆에 바로 스위치가 있어서 일괄이 필요가 없습니다. 3구로 작업을 했는데, 이쪽에 할로겐 한방, 취침등, 나는 불을 켜고 잠을 자고 싶다, 저 같은 분이 있다고 하면 불을 켜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현관 앞에 서포트 라이트죠. 3인치 매립 다운라이트 2개, 그리고 640에 640짜리 방등 H 조명 하나. 평상시에는 뭐 요거만 이렇게 켜셔도 되고, 밤에는 뭐 필요에 따라서 TV를 보신다든가 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문에서 누가 띵동띵동 하면은 얼굴을 보고 문 열림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에요. 별거 없죠. 30에 4회로 전등 콘센트, 주방하고 화장실을 구분을 했더니, 전광구가 있는데 모든 전기 결선은 다 여기서 했다. 뚜껑을 열어보시면 전광구 속에서 결선을 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 입장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용이하다. 그래서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방 가구를 이렇게까지만 설치를 해드렸고, 건축주분께서 전기 하이라이트라든가 인덕션을 갖다가 직접 구입을 해서 얹어놓고 꽂으면 되는 거예요. 세탁기를 집어넣으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저쪽에 보면은 콘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덕션하고 세탁기를 저쪽에 꽂았으면 되는 것이고, 배수구멍은 하나, 물 나오는 것도 찬물 더운 물 하나씩인데, 이거는 이제 세탁기 설치하신 분이 알아서 다 세팅을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별거 없어요. 세면기, 그리고 겸용 이거 수전, 거울장, 양변기 하고, 코드를 꼽아가지고 머리 휘 쓰레기 뭐 이런 거 가능하고, 뭐 그렇습니다. 보통 이거보다 더 작은 욕실들은 샤워를 하다 보면은 문 있는 쪽으로만 물이 많이 튀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 손잡이 쪽에 물이 자꾸 이렇게 끼얹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이게 안 움직입니다. 열어보면은 안에가 다 부식이 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목 덩어리가 막 이렇게 소용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출입문하고 샤워하는 거리는 벌려주는 게 좋다. 욕실장, 금변기, 세면기, 커피노, 콘센트, 찌거리, 수건거리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이쪽에 기본적으로 알루미늄 코너선만 2개 그렇게 되었다 됩니다. 101호입니다. 101호. 좀 전에 본 거랑 똑같죠? 방향만 틀리고. 뭐 그렇게 생겼습니다. 천장에 콘센트 뭐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드린 거는 나중에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주인 세대도 마찬가지로 방마다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할 수도 있겠다 싶은 곳엔 제가 임의로 천장에 이런 식으로 콘센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도 뭐 640 할로겐 3인치 서포트 라이트 2개 전건구 뭐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자, 입주는 되지 않았지만 지금 보일러는 세대가 다 작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많이 추워지는 날에는 빈집에는 보일러를 가동을 시켜놔야 됩니다. 보일러는 가동을 시켜놔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도 아까 보셨다시피 세면기 쪽에 보면은 온수 쪽을 물을 똑똑똑똑 틀어놔주는 게 좋습니다. 상가주택 1층이 치킨집이었는데 그 위층에가 거주하시던 분들께서 외국으로 비행기 타고 보일러도 가동을 안 하고 수가 얼어가지고 터져서 밑에 치킨집이 물난리가 났었다. 주인하고는 연락이 안 되고 그런 일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사람이 없어도 보일러는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동을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주인 세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금 보조 장치 똑같습니다. 쓸만한 현관장이 생겼다 그런 겁니다. 맨 처음에는 여기는 뭐 소용없었죠. 삼연동 중문은 깔끔하게 강화유리 맨 투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W짜리 백색이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현관에가 요 색깔입니다. 전구색 누리끼리 한거 저쪽 집 안쪽에 간접 조명으로 조명을 몇 개를 남겨놓고 가는데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교체하시라고 일단 빼놨다는 것이고, 어르신분들 두 분이서 사용하실 건데 깔끔하고 좋습니다. 일괄 수동 스위치를 달아놨는데 현장마다 웬만해선 제가 다 설치를 하죠. 외출을 하러 나가실 때 오실 때 켰다 하시면 되는데, 필요하면 쓰면 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쓰면 그만인데, 자, 요걸 한번 제끼면 안에 불이 다 들어오죠. 그런 겁니다. 끄면 다 꺼지죠. 그런 겁니다. 외출을 하실 적에 일일이 다 스위치를 끄고 나갈 필요가 없고, 다 켜놓은 상태에서 나올 때 요것만 딱 끄면은 된다 그런 거고, 들어오실 적에도 뭐 여기는 센서가 있긴 하지만 요걸 이렇게 키시면 안에가 다 들어온다고 그런 내용입니다. 적절하게 필요하시면 쓰면 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쓰면 그만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가 현관이고 중문이 이렇게 생겼다 그런 내용이고, 원래 여기가 들어와가지고 저쪽 뒤쪽으로 또 자취방 같은 게 있었고 저쪽에가 부엌이었고 그렇습니다. 옛날 그림하고는 워낙에 많이 달라져갖고 되게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쪽에가 세탁실, 화장실 한 개입니다. 주방, 거실, 방, 건데 지금 이제 뭐 세탁기가 안 들어왔는데 세탁기 냉온수를 꽂을 수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세탁기 전용 콘센트, 건조기 전용 콘센트, 일체형을 사용하시면은 한 개만 있어도 상관없겠지만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따로따로 들어온다 그러면 콘센트는 여기다 동시에 꽂는 것보다 나눠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가동을 하게 되면은 콘센트가 뜨끈뜨끈해서 선이 높거나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기 작업을 할 적에 세탁기 전용, 건조기 전용 콘센트를 만들어주는 게 좋다 그런 것이고, 이쪽에는 이제 내용 온수를 제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도 뭐 주문은 없었는데 제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면은 세탁기가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데 그 있잖아요. 그 손빨래 같은 것도 필요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들어 드렸어요. 필요하면 쓰면 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쓰면 그만인데 없는 것보다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입주 청소를 업체를 부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물을 붓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시 차단형이라고 이렇게 생겼는데, 물을 붓게 되면은 요게 이렇게 밑으로 무게 때문에 열려가지고 이제 물이 빠져나가고, 물이 다 빠져나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닫히는 이런 타입입니다. 평상시에 물이 없어도 냄새가 올라오지 않는다. 그래서 세탁실이나 뭐 보일러실 이런 데는 상시차단 용가를 쓰는 게 좋고, 근데 아직도 이게 소리 나네. 이게 하수배관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쪽에 싱크대나 욕실에서 물을 쓰면은 거실에서 TV를 보다 보면은 이상하게 세탁실에서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금속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어느 날부터 고무로 이게 재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볼 땐 소리가 나.
금속으로 했을 때는 저쪽에서 이제 물을 버리게 되면 그 물이 빠져나가면서 공기가 같이 빨려 들어가죠. 잡아 당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리가 났단 말이지. 예전에는 진짜 이런 소리가 났어. 저기 오션하는 소리야. 좀 있으면 괜찮고. 아무튼 그렇다. 세탁실인데 바닥에는 상시 차단용 육가가 설치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해가지고 지금 물을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거실이고 여기가 주방인데 TV를 이제 이쪽으로 놓으실 거고 이쪽에 콘센트는 에어컨 전용 그리고 TV 이쪽에 소파 창문이 뭐 이렇게 해서 뭐 되게 길쭉하고 소용없었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거실 창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천장을 올리고 싶어가지고 되게 애를 썼어요. 공을 많이 들였는데 결국 이제 이 끝에 쪽은 다운이 일부러 멋있으라고 다운을 시킨 거 아닙니다. 지붕 모양이 모임 지붕 형태. 그래서 이 끄트머리가 사면이 다 낮습니다. 그리고 지붕하고 내벽체 높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최대한 들어 올린다고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이 된 거예요. 여기는 요거에 맞춰서 가면 더 다운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끙풍 들어 올렸다. 끝내입니다. 인덕션은 건축주분께서 직접 구매를 해오신 거고 여기는 타공만 해드린 거예요. 이쪽에 주방 창문도 새로 만든 겁니다. 두 개가 원래 창문이 있었나? 문이 있었나? 뭐 아무튼 그런데 창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또 자구 콘센트, 커피포트라든가 이런 것. 전에 영상에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이게 일반 대형 냉장고일 때는 이 정도 띄워갖고는 소용없어요. 대략 한 뼘 정도로 띄워야 되는데 잘 보면은 빌트인 제품은 문을 열릴 때 서로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게 없어요. 90도 개폐 이 정도만 해도 안에 이제 서랍을 빼고 넣고 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 대형 냉장고 같은 경우는 이걸 이렇게 더 제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빠지고 그런 게 있어.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화장실 문은 가능하면 이제 안으로 열리는 게 좋죠. 물을 열면은 화장실 안에서 물을 뿌리게 되면은 또 물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양변기가 그래서 거리가 조금 이쪽에서 좀 떨어졌다 그런 겁니다. 이쪽에는 이제 청소도구나 뭐 이런 걸 갖다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양변기, 세변기, 샤워 파티션, 샤워기 뭐 그렇게 되었어요. 별거 없죠. 이 창문은 이제 원래 있던 건데 조금 이동을 하고 이렇게 오래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도 이제 천장에 다운이 있죠. 이것도 일부러 멋내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다운을 시키고 심심해서 이제 조명을 갖다 넣었다 그런 건데 사실 이것도 견적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면은 어쩔 수 없이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핸디캡은 진짜 없애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건축주분한테 비용을 부담을 시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인건비에서 좀 덜어서 방마다 거실에 이렇게 설치를 했다. 그냥 예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안 만들고 싶어요 나는. 여기도 콘센트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방마다 벽걸이를 설치할 만한 곳에다가 콘센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런 콘센트는 에어컨 전용 차단기에 물려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시침등 용도로 할로겐을 하나를 박아놨고 이쪽에는 4인치짜리 이쪽에가 이제 책상 설계가 됐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보이는 건 이만큼이지만 한쪽 뒤에까지 이쪽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운이 된 겁니다. 이쪽에도 이제 책상이나 이런 거 놓을 수 있기 때문에 4인치짜리 매립 다운라이트를 갖다가 매립을 시켰고 이 콘센트도 마찬가지로 에어컨을 필요하다면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에어컨 전용 차단기에 물려있는 콘센트를 만들어놨다. 필요하면 쓰면 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쓰면 그만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쪽이 마당에서 저쪽 뒤쪽으로 해가지고 막혀있던 공간이에요. 이쪽 세대랑은 원래 막혀있던 공간인데 여기가 수막같이 생기기도 했었고 자취방같이 임대를 따로 놨던 그런 곳인데 전체 한 개 세대로 다 정리가 되었어요. 창문도 뭐 일반 주택보다는 내벽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사이즈가 좀 작은 듯 하지만 그냥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는 적당하게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안에는 뭐 이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이쪽에도 뭐 그런 게 있었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뭐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나가는 문이 있고 이쪽 바닥은 여기보다 이만큼이 낮고 막 이래저래 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평면은 다시 재구성을 했고 천장 단열은 수성 연제품을 뿌렸고 내부에서는 30mm 압축벽 보드 2겹을 교체해서 시공을 했고 방바닥도 깔았고 그렇습니다. 바깥쪽에는 EPS 단열재 80mm짜리가 둘러쳐져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천장의 전공구 전기 결선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하고 화장실 천장에 전공구 이렇게 됐다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한 채, 요렇게 한 채. 이쪽은 주인 세대, 여기는 원룸 세대. 저쪽에 땅을 파가지고 도시가스를 끌어당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추가적으로 세대 분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건축주분께서 그렇게 요구를 하셨고 좋아 보이죠? 뚜껑 열면 아닙니다.
기존에 달려있던 한전 계량기 한 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1차인데 1차 선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 전에 너무 현굴기가 얇고 소용이 없어가지고 교체가 되었고, 요거는 이제 저쪽으로 또 들어갔는데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래저래 찢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픈이 돼 있었는데 스텐 커버를 씌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안전성이 좀 있어 보이고, 뚜껑이 이렇게 있다가 없으면 뭔 사고 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세대는 3개인데 전기 계량기는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로비폰이 이쪽에가 터졌습니다. 이것은 연락을 해놨고 제품 생산한 회사에서 와서 교체를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1975년도 사용 승인, 올해로 50년 된 덱인데 주인 세대 17평, 원룸 세대 8평, 8평 두 개의 임대 세대가 생겼고, 도시가스가 연결이 안 돼 있었는데 도시가스를 파서 연결을 했다, 그런 것이고, 건물 구조나 형태가 요즘 건물과 너무 달라서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건축께서 처음에 주문을 주셨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그렇습니다. 4월 22일에 착수를 해서 9월 28일까지 5개월 동안 작업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